자, 일단 고치는 건 얼추 마무리가 됐고요. 두 페이지 남아있는 A단계 두 페이지 남아있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고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받았을 때 1차 함수 단원 첫 단원 라센 기준으로 첫 단원 문제는 다 끝났어 사실. 그래서 원래 선생님은 우리는 그 주티가 있었죠? 주말마다 숙제 나갔다고 맞지? 거기에 있었는데 중등부는 따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일단 두 가지야. 쪽지 시험 형태 또는 매 단원이 끝났을 때마다 단원 평가가 있어. 중단원 테스트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거를 봐야 돼요. 시험을. 그래서 일단 오늘은 보진 않을 거고 시험 본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일단 목요일 날 시험을 볼 거야. 근데 범위가 어디냐면 이거 우리 라센 기준으로 첫 단원에 해당하는 거를 첫 단원 있죠? 여기 앞에 있는 첫 단원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20문제 정도로 해서 왜 무서운 왜 갑자기 이렇게 쪼는 표정을 지어 시험 보는 게 두렵니? 얘들아? 나 이렇게 다른 평가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다른 평가 같은 거 본 적이 없니? 초등부에 있을 때 20문제짜리 시험 본 적 없어? 한 번도 없어? 본 적은 있어? 네. 아마 그 본 시험 이렇게 써있는 시험지 푼 적 없니? 제목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긴 거 본 적 없어? 네. 한 번도 없어? 네. 이 시험은 어떻게 본 거지? 단원 테스트. 단원 테스트 그거야 그거 그게 한 20문제 전후로 되잖아 개수가 25년. 맞아 재시험지도 있고 본시험지도 있고 봤네 그거야 똑같은 거 보는데 선생님은 아마 초등부에 선생님들이 썼던 시험지는 우리 학원에서 쓰는 공용시험지일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사실 안 써 안 쓰고 선생님이 만들어서 봐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다 만든 거야 만든 건데 문제 난이도는 아무래도 가볍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아마 그 중단원 테스트 써 있었던 그 시험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험 봤을 때에는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니 혹시? 그런 거 5개? 4개인가? 80점 정도로 아마 커트라인 하셨나 봐요 선생님은 일단 커트라인은 80점이고 시험 난이도래 커트라인은 80점 정도로 하고 20문제니까 한 문제당 그냥 별점이 5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4문제까지 통과인 건데 그렇게 해서 시험을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첫날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시험 보는 첫 시험이기 때문에 좀 내려서 만들어 놓을 거야 아직 안 만들었어 사실 근데 난이도는 뒤로 갈수록 조금씩 올릴 거예요 왜냐면 일단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오늘이 3일째 수업이죠 선생님이랑 보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요 근래 받았던 학생들하고 비교해보면 작년에 받았던 구간보다는 얘네가 좀 괜찮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진도만 너무 많이 나가고 괜히 또 이게 좀 기초적인 거 부족하거나 그런 게 혹시라도 있었지 않을까 좀 걱정 많이 하고 왔었는데 이렇게 둘러다니면서 보니까 뭐 오답은 있을 수 있죠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기가 쓱쓱 해결하는 모습들을 좀 보니까 뭐 편차는 좀 있지 사실 다 완전 퍼펙트해 그런 건 아니야 그건 이제 어쩔 수 없고 모든 반이 똑같은 건데 평균적인 수준을 보니까는 좀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래서 시험지 난이도는 조금씩 올릴 거야 아마 2학년 2학기 거 할 때쯤 됐을 때 도형 나오거든요 거기서부터는 난이도를 조금씩 올릴 거고 함수 단어는 오늘 다음에 볼 시험지 20문제짜리 요거는 라이트 셀에 있던 문제들 난이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려워봤자 우리 만점 도전에 있었던 문제 있었지 내가 풀어준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난이도 수준의 문제로 일단은 20문제 낼 겁니다 혹시 시험을 봤는데 커트라인을 못 넘어섰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초등부에서는? 재시험 같은 거 안 봤니? 틀린 것만 고치고 넘어갔어? 다시 틀린 것만 다시 풀었어? 다시 풀었다는 게 뭐 시험지를 다시 받아서? 아니면 오답노트? 모아서? 편집을 해서 주셨나 보네 선생님은 일단 재시험을 봐요 근데 첫 시험이니까 관대하게 할게 채시험은 안 볼게 하지만 공부를 좀 해와야지 그래도 막 공부 하나도 안 해가지고 반도 못 먹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공부는 최선을 다해서 좀 해오시고 커트라인을 첫 시험은 언급을 안 할게 이번에는 다음에 볼 때는 두 번째 시험 요 지금 우리 진도 나가고 있는 요 단원 있죠? 요 두 번째 중단원은 커트라인도 좀 하고 뭐 재시험을 봐야 되거나 그럴 일이 생기면 따로 불러서 볼 거야 시험을 시험 보려고 해서
우리 원래 4시부터 수업이잖아. 좀 일찍 와야 돼. 1시간 정도. 셔틀이 없어. 본인이 스스로 와야 돼. 그러니까 보충인 거야. 집이 멀어서 좀 걱정이네. 그치? 상관 무조건 합격해야지. 합격하면 되네. 뭐 이거 모든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80점 넘으면 되는 거야. 고민할 것도 없어요. 정말 열심히 틀린 거 눈 딱 자다 일어나서도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와. 알았지? 그렇게 해서 하시고 난이도는 아까 말한 대로 2학년 2학기 거 하면서 난이도를 조금씩 올릴 거야.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왜냐면 시험을 너무 쉽게만 공부하시면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니까 가능성이 너무 무궁무진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사실 본 시험지 난이도가 어려워. 저쪽 반 애들 나 1년 넘게 수업하면서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그냥 다 떨어졌거든. 공부 대충 해오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2번 거 해보세요. 알았지? 시험 범위 라센 첫 단원만 시험 범위고 지금 이번에 사고 있는 건 다음번에 선생님이 사전 공지를 하고 시험을 볼 거야. 첫 시험이니까 제 시험은 안 볼게. 대신 틀린 건 다시 풀어볼 거야.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오자마자 바로 시험을 1시간 정도 시험을 좀 보는 걸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시험 방식에 대해서 조금씩 적응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초등부에서 니네가 써먹었던 그 학원에서 공유하는 시험지여서 그거보다는 조금 어려울 거야. 사실은 공부 열심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예고한 거야. 알았지? 목요일날 시험 보자. 자, 그래서 단원마다 시험을 다 이렇게 볼 거예요. 앞으로는요. 자, 저지가 그거는 좀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거를 이제 조만간 아마도 다음 달 중에는 들어갈 텐데 일단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2학년 2학기가 사실은 1학기보다는 더 어려워해. 학생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사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1학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인데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사실 2학기 거를 더 많이 어려워해. 이유가 뭐냐면 일단 도형 자체에 대해서 좀 겁을 먹는 학생들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단원이 많아요. 중단원 세줄게. 내가 니네 아직 교육과정 모르잖아. 삼각형의 성질이라고 맨 처음에 나오는데 거기 중단원 이등변 직각삼각형 외심과 내심이라는 단어이고 평행사변형 여러가지 사각형 그 다음에 도형의 닮음은 이 책 기준으로는 도형의 닮음, 평행선과 선분의 성질, 무게중심, 닮음의 활용 벌써 7개지.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그 다음에 경우의 수, 확률 중단원만 11개야. 엄청 많죠. 2학년 1학기도 만만치 않게 많았다고. 뭐 있었어? 처음에 유리수와 소수, 단항식의 계산, 다항식의 계산,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의 활용,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의 활용,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만나서 한 1차 함수 첫 단원, 지금 하는 두 번째 단원, 마지막 세 번째 단원, 10개야. 많이 했죠. 이미 여러분들 8개를 한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2학기는 더 많은 거야. 책 나중에 받아보시면 아는데 이거보다 더 두꺼워요. 그래서 좀 오래 걸려요. 근데 난이도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워. 그래서 2학년 2학기 거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복습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지? 근데 2학년 2학기 거 할 때는 복습에 관련된 프린트를 많이 줄 거고 선생님이 첫날에 얘기하면서 학원교재 외적으로 문제집을 좀 하나 사서 풀자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지. 그거를 2학년 2학기 때는 좀 시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기억나는 사람? 자기가 서점 가서 책을 하나 좀 사보라고 권장을 했었어. 내가 문제집 이거 사와라고 추천 안 할 거야. 무슨 문제집 살지는 본인이 하나 정하고 난이도로 본인이 정해. 문제 유형서 푸는 거야. 대신에 개념서 사면 안 돼. 유형서 이렇게 책 펴보면 이 책처럼 유형 몇 번 이렇게 써있는 책들이 있지. 그거를 아무거나 하나 사서 자기가 계획 세워서 풀어보는 거야. 알았나?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집을 2학년 2학기 거부터는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자. 왜냐면 2학년 2학기는 그 정도는 좀 해주고 넘어가야 탄탄하고 2학년 2학기 거 잘 해놓잖아 얘들아. 3학년 2학기 때도 도형이 있다? 3학년 2학기 도형은 진짜 쉬워요 애들이. 반대로 얘기하면 2학년 2학기 거 대충 하고 넘어간 사람은 3학년 2학기 도형도 되게 힘들어요. 3학년 2학기 책 나중에 받아보면 아는데 양이 진짜 적어. 단원도 몇 개 없어. 삼각비, 활용, 원의 성질 3개, 통계 끝. 6개밖에 없어. 근데 이 하나짜리는 양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유형이 4개밖에 없어요. 없는 거나 다름없지. 5개야. 반이죠? 지금 이거의 반이죠? 책 진짜 얇아. 금방 해. 다 대부분 도형이야. 안 어려워 그리고. 근데 2학년 2학기 되면 모르는 거야.
그런 게 좀 있어. 그리고 실제로도 학교 시험 공부하거나 할 때 애들이 힘들어하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 2학년 1학기 때는 각종 단원의 활용 문제들, 1차 부등식 활용, 연립 방정식 활용.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1차 함수 문제도 사실 애들이 좀 많이 어려워한다 사실은. 그리고 이건 빙산의 일각. 2학년 2학기는 그냥 다 어려워요 애들이. 의외로. 특히나 나는 1학년 2학기 거 도형을 해봤더니 도형이 생각보다 잘 안 되네 라는 생각이 느껴졌었던 사람은 선생님이 말하는 거 안 지키면 정말 큰일 나요. 본인이 알지? 식계산하는 거와 도형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어려웠었는지 간단히 생각해봐 머릿속에. 나는 1차 방정식이 쉬웠다. 나는 다면체와 회전체, 원과 부재꼴 계산하는 게 쉬웠다. 둘 중에 하나 한번 고민을 해봐. 만약에 1차 방정식이 더 쉬웠으면 내 말 들어야 돼. 반드시 들어야 돼. 왜? 2학년 2학기 어렵고. 물론 안 어려워하게끔 선생님이 트레이닝을 충분히 시켜줄 거고 2학년 2학기 단어는 천천히 나갈 것 같아서 양이 많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까먹더라도 잘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을 시킬 거야. 그러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거 들어가기 전에 문제집을 하나 좀 사야겠죠. 정 못 살지 모르겠다 그럼 나한테 그냥 연락해. 그럼 내가 몇 개 적어줄게. 근데 나는 문제집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또 사왔는데 책 너무 쉬운 거 사면 안 된다잖아. 아니 너무 쉬운 책 사면 안 돼요. 쉽다 어렵다의 기준이 없어서 딱 봤을 때 아니면 주변 형들이나 이렇게 있으면 한번 물어봐. 뭐 푸는 거 좀. 그래서 하나 사. 그리고 너무 얇은 거 사지 말고. 알았지? 빨리 끝내려고 얇은 거 사면 큰일 납니다. 적당히 두께감 있는 이런 책들을 사십시오. 되도록이면. 그렇죠? 그건 문제 사는 건 1차 함수 끝날 때쯤 돼서 선생님이 다시 얘기를 한번 해줄게. 미리 사놔서 공부해야 되는 게 있을지. 자, 그럼 일단 이거 남은 단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음 주 시험 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험 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내일하게 2페이지가 식세우기랑 활용 2개가 나와 있는데 활용은 원래 선생님은 개념 설명을 따로 안 해주고 그냥 문제풀이로 그냥 설명을 해주는데 1차 함수를 좀 설명을 해주는 편이야. 왜 그러냐면 어려워요. 근데 내가 오늘 설명해준 걸 잘 이해해야 되나? 하나도 안 어려울 거야. 자, 일단 식 세우는 거는 책 표서 보고 있죠? 거기 보면 이 책이 잘못된 점이 하나 있다. 그 몇 페이지니? 144페이지에 오른쪽에 개념 노트라고 써있는 거 보면 웬 공식 같은 거 써있죠? 공식 써있죠? 거기 뭐라고 써있어? 기울기가 A고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 식은 하고 원 공식 같은 게 써있다? 이거는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야. 선생님 선행하고 있는데 그냥 미리 외우면 좋잖아요. 물론 많은 얘기인데 공부는 좀 단계 밟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야.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이 식을 지금 외우는 건 별로 좋지가 않아. 나중에 고등과정 진도 나갈 때 외우라고 하면 그때 외워. 단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보지 마세요. 이게 원래 옛날 책에는 이게 공식이 원래 4개거든. 다 써있었어 이 책에. 근데 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밖에 없네. 그나마 다행이야. 어쨌든 그건 없는 거야. 오늘 내가 말하는 방법대로만 푸세요. 그러니까 자 거기 보면 기울기와 y절편을 할 때 기울기와 한 점 할 때 서로 다른 두 점 할 때 3개가 있지. 근데 원래 하나가 더 있어. 그것까지 설명을 해줄게. 자 오늘 지금 설명하는 것도 노트 정리를 해와야 돼요. 지금 이 친구가 안 와가지고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 오늘은 선생님이 영상 올려준 거 지금 요거 지금 써주는 거 요거 보고 써. 노트 정리. 알았죠? 자 그럼 해볼게요. 이해만 하면 된다. 조건을 보고 식 세우는 거야. 결국은 자 제목은 1차 함수 식을 세울 건데 아까 고등과정에서 공식이 4개가 있다 했잖아. 조건이 이거랑 똑같아. 근데 공식은 쓰지 말자. 자 그럼 조건에 주목하세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기울기랑 y절편을 알아. 자,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조건을 잠깐 생각 좀 해보자. 기울기는 말 그대로 기울기다. y절편은 직선 입장에서 보면은 뭐냐면 지나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점이라고 생각해볼게. 자, 그럴 때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공식은 있지만 안 쓰고 할 거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냥 문제 갖고 바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y는 3분의 1x 더하기 3과 평행하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부직선이 평행하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우리 알고 있죠? 자, 그러니까 평행하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무슨 정보를 얻었어? 아, 기울기가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평행하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네. 자, 지나는 점을 하나 넣자. 자, 식을 한번 세워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1차 함수의 기본 형태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써있단 말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3분의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 했으니까 현재 식에서는 기울기가 이거고 y절편이 이거 맞죠? 그냥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쉬워. 제일 쉬운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식 그냥 바로 찾으면 되는 거지. 별거 없죠? 그렇지? 다음에 조금씩 귀찮아지는 거지. 그럼 다른 조건은 뭐가 있냐? 이번에 지나는 점을 2개를 준 거예요. 아, 1개짜리 먼저 합시다. 지나는 점은 점인데 얘는 y절편이었고 얘는 지나는 점 1개를 줬어. 자, 그럼 얘도 조건을 분석해보면 위에 거랑 똑같다? 기울기 줬지. 지나는 점 말 그대로 점이니까 점 1개 줬지. 그럼 표면적으로 봤을 땐 얘들아 1번하고 2번하고는 조건이 똑같은 거야. 말만 다른 거지.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세울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공식 같은 건데요. 외우지 말라고요. 자, 봐봐라. 이거 친절하게 기울기를 줬다. 그 다음에 2,-1을 지나야 된대. 식 세워버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최초의 1차 문제는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기울기가 2니까 a가 2인 거겠죠. 그러면 y는 2x 플러스 b라고 놓고 b만 구하면 되는 거지. 자, 우리 저번에 내가 정말 수학적인 여러 가지 가치를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맞다. 오빠한테 그거 혹시 물어봤니? 뭐 물어봤? 뭔지는 까먹었지 지금. 평행이동. 까먹었구나. 오빠한테 한번 물어보라했어. 평행이동 중요한 거 2가지 뭐야 물어보라했어. 안 물어봤어? 까먹었구나. 나중에 한번 물어봐. 자, 저번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직선을 선생님이 말 그대로 직선으로 생각하는 건 조금 아쉽다고 얘기했죠. 뭐라고 했죠?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의 모임들이라고, 해 모임들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나는 점이라고 써있는 이 -1은 뭐라고 했어? 무수히 많은 방정식 중에 하나, 방정식의 해 중에 하나야 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함수에서 지나는 점은 방정식에서의 해와 똑같아서 대입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거 하나하나 알고 외우면 좋은 거라고. 함수에서 지나는 점은 대입이야. 이렇게 외우는 것과 방정식의 해라고 한번 생각하고 대입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거란 말이야. 알겠죠?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래서 어쨌든 대입을 하자. 그럼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따라서 y는 2x-5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였다. 자, 뭐 할만하죠? 솔직히 여기까지는. 자, 세 번째. 이건 요령만 익히면 돼. 자, 이번엔 뭐냐면 기울기가 없어. 그냥 지나는 점만 2개를 써요. 자, 지나는 점 2개를 딱 봤을 때 머리가 뚝 써야 되는 건 일단 뭐냐? 얘는 점 2개 준 거죠? 점 2개 하면 구할 수 있는 게 뭐였죠? 기울기였지? 그치. 그래서 얘는 귀찮은 게 뭔지 알겠어? 아까까지 기울기 써 있었잖아. 얘는 그거 해야 돼. 그거 하나밖에 없어. 자,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고등학교 때 공식이 있대. 근데 지금은 외우지 마. 알 필요도 없어. 자, 이거 지나는 직선 찾을. 좀 맨 처음에 니네가 해야 되는 건 기울기를 찾자. 자, 별일 없으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는 게 선생님 취향이라서 뺄게요. -1에서 1을 빼면 -2고 7에서 3을 빼면 4죠? 그래서 기울기는 -2 나왔네. 자, 그럼 기울기 찾았지? 그럼 그 다음에는 앞에 거랑 똑같아. 뭐라 했어 선생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인데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딱 이렇게 작업하고 a에다가 집어넣은 거잖아.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찾아? 아까 지나는 점 대입했잖아. 자, 그럼 이번엔 선택지가 2개인 거예요. 이거 대입할래? 이거 대입할래?
뭐 대입하면 좋을까? 아무거나 넣어. 왜? 어차피 이분들은 뭐야? 방정식이 해라니까? 그러니까 대입해도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거 넣어볼게. 3을 넣으면 3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b니까 자, b가 5 나오죠. 자,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입니다. 계산하겠다. 자, 조금씩 뭔가 손이 많이 간다는 거 느껴지지? 기울기 계산하는 건 계속 나와요, 앞으로도. 자, 여기까지 괜찮나? 괜찮나? 자, 이제 네 번째인데, 책에는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자, 소개만 시켜줄게. 자, 지나는 점은 지나는 점인데, 이번엔 절편이에요. 자, 두 개를 줬어. 얘들아, 직선 입장에서 절편은 지나는 점이라고 그랬지? 얘도 결국에 뭐냐면 점 두 개 준 거야. 자, 이것도 공식이 있다? 근데 안 알려줄 거야. 잘 봐봐. 자,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x절편하고 y절편이 적혀져 있어요. 마이너스 2래요. 자, 요거인 직선을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많지만 그림을 그려도 돼,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 x절편이라는 게 어차피 저기잖아. 그 좌표가 뭐예요? 3,0이지. y절편은 자 마이너스 2가 y절편이니까 0, 마이너스 2지. 이렇게 딱 쓰면 사실 요거 나와. 요거 나와. 점 두 개 중에 뭐가 달라? 똑같죠? 자, 똑같아.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 자, 따라서 풀이는 얘랑 똑같다. 해보니까 1번하고 2번하고 거의 비슷한 거고 3번하고 4번하고 거의 똑같은 거야. 그래서 두 개를 지워보면 기울기 계산하자. 어떻게 되냐? 0 빼기 3 마이너스 2 빼기 0. 그럼 기울기가 3분의 1이지. 좀 좋은 거 뭔지 알겠니? 아까는요 대입해서 찾았죠? 근데 얘는 y절편이 떡하니 적혀있어. 그럼 너무 좋지. 왜? 그냥 y절편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2. 조금 남긴 이거지. 그러니까 대입해서 굳이 계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정리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 빨간색에 주목해보자. 1번부터 4번까지 보니까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점 하나씩만 있다. 기울기 하나 있고 세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는 점만 두 개 있다. 그러면 1번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조건이 네 가지가 있는데 공통점 하나만 얘기해보자. 무조건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점은 무조건 하나씩은 써있지. 두 개냐? 한 개냐? 차이밖에 없지. 그럼 점은 무조건 하나 있지. 그럼 결론은 이거야. 중학교 수준이니까 여기만 정리하자. 1번부터 4번까지는 무조건 지나는 점. 한 개는 무조건 필요하다. 이게 1차 함수식 세우기 니네가 느끼고 넘어가야 되는 특징 하나예요. 알겠지? 원래 좀 더 있는데 그건 고등과정이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 자, 그래서 니네가 식 세우기 문제를 바라보면 일단 제일 먼저 니네가 찾아내야 되는 건 지나는 점을 꼭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게 한 개냐 두 개냐의 차이점만 있는 거지. 점을 모르면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좀 정리를 하고 자, 이제 활용 얘기를 좀 해볼게. 자, 평상시에 선생님은 활용은 안 풀어주고 그냥 설명 안 해주고 문제를 푼다고 했지 아까. 그게 유형별로 식 세우는 거에 대한 좀 트레이닝을 해야 돼서 그랬는데 연립방정식이랑 1차 부등식 자신있게 했냐 근데? 좀 어려웠지. 활용 문제 둘 다 어려웠을걸? 유형이 워낙에 많기도 하고 나중에 복습을 한번 하긴 할 거야 선생님이랑. 좀 여러분들이 진도를 좀 빨리 나갈 수 있게 되면은 2학년도 좀 어려워 사실. 1학기부터 쉽지 않고 여러분들이 또 2학년 때부터 내신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다 보니까 2학년 거는 한 번 복습하고 시험 공부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으면 1학년 때 2학년 1학기 거 한번 좀 가볍게 복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내년 됐을 때 시험 대비하기 전에 우리 학원에서 최상위 수학 갖고 있잖아. 그치? 그거 2학년 1학기 거를 나중에는 하거든? 근데 당장은 그걸 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좀 여름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 좀 연장 수업 하게 되면 2학년 1학기 거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 사실은. 한번 해보면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도움이 돼. 내가 딱 2학원에 가서 딱 한 번 해봤거든. 진도가 니네보다 살짝 더 빠른 반이었는데 걔네는 방학 때 따로 수업을 더 해서 2학년 1학기 걸 그냥 한 번 했어. 책 하나 사가지고. 뭘로 했더라? 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걸로 한 번 했는데 확실히 그거 1학년 때 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1학년 때. 그거 하고 2학년 올라와서 시험 공부하니까 생각보다 활용 문제에 대한 좀 적응력이 높아지더라고.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기회 되면 선생님이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자, 마지막 얘기. 거의 선생님이 활용 문제 설명해 주는 건 이거가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돼. 자, 1차 함수 활용 문제를 식을 세우는데 니네가 활용을 어려워하는 거는 당연히 문제를 읽고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못한다라는 거야. 자, 다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어렵다 1차 함수가.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걸 한번 잘 써먹어 보세요.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좋을 거야. 자, 순서를 먼저 일단 얘기해 줄게. 단계가 있다. 잘 들어. 첫 번째 뭐를 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 일단 얘들아 식 세우기 할 때 제일 중요했던 건 처음에 뭐부터 했냐? 미지수 넣지. 그럼 어떤 거를 미지수 넣고 풀까? 졸리지? 졸리면 잠깐 서 있어도 돼. 잠깐 섰다가 앉아. 작게 해야 돼, 작게 해야 돼. 자, 열심히 하자 우리. 첫 번째 식 세우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미지수를 넣어야 돼. 그럼 당최 뭐를 미지수를 넣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자. 1차 고등식 때는 미지수 못 썼어요? X 문자 하나만 썼어요. 연립 1차 방정식 때는 문자를 X 문자, Y 문자 두 개를 놨죠? 맞죠? 문자 두 개짜리 식이니까. 그 다음에 1차 함수를 그러면 어떠냐면 Y는 X 뭐뭐뭐 이렇게 함수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문자가 몇 개야? 얘도 두 개야. 그래서 X 여기 할 때 얘도 문자를 두 개를 쓰면 돼요. 연립 방정식이 XY랑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연립 방정식의 XY는 모르는 거 두 개 XY란 말이야. 근데 얘는 뭐냐면 좀 명확한 게 하나가 있어. 뭐냐면 함수가 잘 봐봐. 얘 함수값 공부해. 함수값 공부했지. x에다가 2 집어넣었을 때 y값이 3 나왔다는 거잖아. 순서가 어때? x에다 뭔가를 넣었더니 그에 따라서 y값이 만들어지. 순서가 굳이 등급을 좀 매겨보면 x에 뭔가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y값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럼 둘 중에 누가 좀 더 우선순위 있어요? x가 조금 더 우선순위 있죠. 뉘앙스가. 요거를 이해하면 된다. 자, 따라서 x에 따라서 y값이 결정된다라는 1차 함수의 특징에 의해서 선생님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요. x가 갑이야. 갑을 관계. y가 을이야. 이렇게 어떤 녀석이 갑이고 어떤 녀석이 을인지 갑을 관계를 판단해서 미지수를 쓰는 거예요. 자, 말로 할게. x에 따라서 y값이 결정된대. 그러면 문제를 딱 읽고 어떤 녀석에 따라서 어떤 녀석이 좌지우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이 생각보다 안 어려운데 문제 이따 풀어볼 거다. 자, 그래서 갑을 관계를 설정해서 x, y를 미지수를 쓰고 미지수를 사용하고, 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식을 세워야 되겠죠. 자, 문제 조건을 이용해. 이용하는데, 자, 어떤 툴을 쓰면 좋냐면 툴을 만들어. 이게 지금 뭐지? A 단계에 여기 아마 있을 거야. 자,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식을 세워요. 그런데 뭐를 찾냐면 아까 식 세우기 해봐서 알겠지만 결국에 니네가 식 세우기를 통해서 찾았던 건 두 개지. 이거 SX 해야 되는데 핸드폰 필요해요. 뭘 쓰고? SX 그게 뭔지 모르겠네. 이거 있어요. 표를 만드는데 뭐냐면 아까 말한 게 자 이거구나. AS 플러스 B를 해가지고 결국에 니네가 찾은 건 뭘 찾았어? 기울기랑 Y절편 찾았잖아. 아까 맞죠? 근데 식 세우기 할 때도 니네가 초점을 둬야 되는 건 조건을 이용해서 결국엔 기울기랑 Y절편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 정말 좋은 도구가 표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자, 문제 풀면은 알 거야. 표를 이용해가지고 기울기와 Y절편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지.
자, 그럼 기울기랑 y절편을 찾았으면은 식도 세울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 마지막에 문제에서 요구한 답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답을 구하는 얘기는 식을 구하세요도 있을 것이고 뭐 특정 값을 찾으세요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식 세우면 답을 갖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말로만 쓰니까 동체색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 싶어가지고 예제를 몇 개만 해볼 거예요. 은채 다 했니? 잠깐만. 선생님이 지금 답지가 없어서 오늘 그냥 제출하고 가자. 그리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해줄게. 고생했어. 자, 봐봐. 세 개만 한번 풀어볼게요. 천천히 할게요. 처음 문제는. 자, 보세요. 40리터의 물이 있대. 이게 처음에만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 개 붙으면 사실 표 그리는 거 이런 거 안 해도 돼. 근데 사실 집에서 식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값을 관계를 정하는. 식 세우는 요령은 많아요. 근데 처음이니까 요령 이게 계획대로 한번 풀어보자 말이야. 40리터의 물이 있는데 1분마다 5리터씩 물을 넣었대. 자, 그때 6분 후에 물의 양을 구하여야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좀 재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일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나 얘기해 줄게. 이건 식을 안 세워도 풀 수 있어. 왜? 1분당 15리터면 6분이 지나면 몇 리터가 차요? 15 곱하기 6이니까 90리터지. 기존에 40리터가 있었다? 그럼 더하면 답 아니니? 맞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마. 왠지 알겠어? 제목을 봐. 중요한 건 뭐야? 식 세우는 거야. 식 안 세웠지, 니. 물론 답은 맞아요. 근데 학교 시험 공부하거나 니네 나중에 좀 뭐 진도 나갔을 때는 답만 팍 하고 넘어가는 거를 하게 되면 큰일 나. 근데 이게 악마의 유혹 아니냐? 빨리 풀 수 있잖아. 빨리 풀고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 그랬지, 내가.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귀찮아 하지 말고 식 좀 써보세요. 알았지? 꼭 써보세요. 내가 말한 거 왜 괜히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아싸, 다음부터 빨리 풀어야지.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자, 그럼 식을 세울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가불관계 설정이래. 그럼 뭐에 따라서 뭐가 바뀌는지를 생각해봐. 1분마다 15리터씩 물을 넣는데 그럼 내 생각은 이래. 물을 채우는 시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물의 양이 바뀌지 않냐? 물을 채우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물의 양이 바뀌지. 그럼 뭐에 따라 뭐가 바뀐다고 했어요? 시간에 따라서 물의 양이 바뀌지. 가불관계 설정됐죠? 그럼 누가 값이야? 시간이 값이야. 물의 양이 을이야.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자, 따라서 미지수는 시간을 x로 놓고 물을 채운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물의 양, 전체 물의 양. 을 y라고 놓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은 이제 풀이가 달라져. 자, 그럼 그 다음에 표를 그리래. 무슨 얘기일까? x랑 y를 정해줬죠? 보세요.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뭐냐면 x에 따라서 만들어줄 수 있는 y 값을 일일이 몇 개만 써보는 거야. 잘 봐라. 니네가 머릿속에 상상한 그 풀이를 하는 건데 시험지. 자, 여기 있다. 자, 봐라. x에 따라 y 값이죠. 생각? 시간이 안 채웠어. 자, 무슨 얘기냐? 빵이야. 빵분이야. 그럼 물을 채웠어요? 안 채웠어요? 안 채웠죠. 그럼 기존에 있던 40리터가 그대로 있겠지. 처음 공부할 때 이만큼 좋은 게 없어. 그 다음에 1분을 채웠어. 그럼 몇 리터 증가했어요? 15리터 증가했죠? 근데 이거를 40에다가 15리터 더 커졌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앞에 잘 보세요. 하나만 더 써볼게요. 1분을 더 채웠다? 그럼 여기에서 15리터가 더 채워지겠지? 그러면 30리터가 추가된다고 써볼게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봐라. 내가 이거 그래서 뭐 하겠다고 그랬냐?
두 개 찾아내겠대. 자, 첫 번째 y절편 보일까요 혹시? 우리 y절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였죠? x좌표가 0이었지. 자, 여기 있는 숫자들이 뭐를 뜻하냐면 x좌표에 따른 y좌표, x의 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야. 누가 지나가? 내가 찾고 싶은 그 직선이 지나가는 점들이야. 알겠어요? 자, 그 중에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얘죠? x가 0일 때의 값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뭐예요? y절편이지. 그래서 찾은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럼 그 다음에 기울기를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 기울기를 찾는 공식은 단 하나밖에 없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자, 그럼 표를 그리면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보세요. x가 얼마큼 커졌죠? 1이 커졌어. x의 증가량 1이네. 성우가. 오케이? 그 다음에 y의 증가량은 얼마큼 커졌어요? 55가 된 거니까 자, 플러스 15가 그냥 자연스럽게 증가량이지. 15가 커졌지 얘들아. 이해됐니? 무슨 말을 하는지? 자,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러면 1분의 15지? 그래서 기울기가 15야. y절편은 얼마라고 했어요? 아까 40이라고 했죠. 다 찾았네. 표 그리면 다 돼. 처음 공부할 땐 그렇다라는 거. 따라서 식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y는 15x 플러스 40이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식수 여기 꼭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아까 말한 대로 머릿속으로 암산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절대로 좋지 않아. 쉬운 문제는 그게 돼. 근데 안 되는 문제들도 꽤 있단 말이야. 꼭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해보세요. 반드시. 알겠습니까? 무슨 말 하는지. 자, 그 다음에 다음 예제.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거 위주로 지금 내가 해주고 있는 거야. 잘 봐라. 여러분, 부등식이랑 연립반경 활용 문제 중에서 정말 짜증났던 유형 중에 하나가 거속시 아니냐? 맞지?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농도 문제도 있었죠. 소금물 문제. 어려웠지? 은근 어려웠지? 자, 그런 것들이 여기도 나와, 사실은. 그 중에 지금은 거속시만 한번 해볼게. 자, 요거 한번 해볼까, 우리? 자, 기차가 움직이면 둘이 420km가 떨어져 있대. 거속시 교보 공식은 알잖아. 자, 그랬을 때 시속 120km로 달리고 있대. 기차가. 자, 근데 B역까지 남은 거리가 120km래. 자, 그때의 시간을 구하세요. 똑같이 해보자, 우리. 이거 두 가지 풀이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자, 첫 번째, 뭐 해야 돼? 가불관계 찾자. 가불관계는 뭐에 따라 뭐가 바뀌는지 찾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A역에서 B역까지 움직이는 거잖아. 출발을 했대.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건 남아있는 거리란 말이야. 생각. 남아있는 거리는 기차가 여기 있으면 남은 거리. 기차가 여기 있으면 남은 거리. 기차가 여기 있으면 남은 거리. 어떻게 돼? 기차가 오래 움직일수록 남은 거리가 바뀌지. 기차의 움직인 시간에 따라서 남은 거리가 바뀌지. 그럼 뭐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기차가 움직인 시간에 따라서 남아있는 거리가 바뀌어. 그럼 다 정했다. 갑은 누구야? 시간. 을은 누구야? 남은 거리야. 이렇게 찾는 거야. 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을과 미지 쓰기 힘들거든. 자, 갑을 관계 찾았어. 나는 갑이 시간이야. 움직인 시간이야. 오케이? 자, 네, 이거 단위를 시간으로 할까요, 그냥? 그 다음에 뭐가 바뀐다고 했냐? 남아있는 거리가 y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래? 표를 그리래. 해보자. 몇 개 대입해 볼래? 똑같아. 안 움직였어, 기차가. 출발을 안 한 거야. 안 움직였지. 그럼 B역까지 남은 거리는? 이거죠? 안 움직였으니까. 남은 거리, 전체 이동할 거리. 자, 그럼 아까 한번 해봤으니까 눈치가 생겼다. 이거 뭐야? y절편이지. 맞지? 표가 얼마나 좋은데, 처음 공부할 때.
자, 그 다음에 시속 120km니까 1시간에 120 가는 거잖아. 그럼 1시간 움직였어. 그럼 남은 거리는 120 줄어들겠죠. 가까워지는 거니까 뭐 계산하고 싶으면 하고 뭐 이거는 두 개만 쓰자 그냥. 왜 그러냐면 두 개만 쓰면 답이 나와. 자, 아까 말한 대로 이거 y절편 확인했고요. 기울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의 증가량은 1시간이 증가했는데 y는 120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20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기울기는 말로 해도 되니? 1분의 마이너스 120.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20. y절편은 420. 나왔어. 아까 이거 식만세우고 답을 안 썼구나. 6분의 무리야 맞춰놨잖아. 그치? 식만세우고 안 나오는데? 자, 답 구하기를 안 했어요. 미안. 식 어디 갔어? 여기 있지? 자, 그럼 6분 후니까 6분은 x값이었죠? 그럼 유식하게 표현해보자, 우리. 6분 후에 무리량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니? x에다가 6 대입한 거잖아. 그럼 f 6이라고 해도 되겠네. 맞아요? 자, 그래서 6 대입하면은 니네가 아까 머릿속으로 계산한 그 답이 나오죠? 오케이? 내가 답만 내는 거 옳지 않아. 자, 그럼 이거 식 쓰자. 기울기 마이너스 120. y절편은 420. 딱 나왔어. 딱 나왔어. 자, 그럼 남은 거리가 120일 때라 했으니까 잘 봐라.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는 x값을 대입하는 거였기 때문에 f머식이라고 했는데 얘는 남은 거리가 120이잖아. 그럼 이건 x값이 아니죠? y값이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y에다가 대입해야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럼 넘기면 어떻게 되니? 120x가 300? 그러면 6, 22고 30이니까 x가 2분의 5시간이야. 그치? 자, 2분의 5시간은 2시간 30분이죠. 그치? 그렇게 해서 답을 내면 된다. 야, 근데 난 고석실을 좀 잘해요, 선생님.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죠? 방법이 뭐가 있을까? 결국에 남은 거리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전체 거리에서 뭐를 빼면 돼? 기차가 이동한 거리를 빼면 되지. 이해되니? 아까 얘기했잖아. 전체 거리야. 기차가 요만큼 왔어. 그럼 요만큼이 남은 거리잖아. 기차가 요만큼 움직였어. 그럼 남은 거리가 이거잖아. 그럼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선 전체에서 뭐를 빼면 돼요? 기차가 움직인 거리만큼 빼면 되잖아. 말 되지? 이렇게 해도 돼, 그럼. 자, 그럼 계산해보면 전체에서 뭐를 뺀다? 기차가 이동한 거리를 빼도 돼.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이건 거석식 문제야. 그럼 이렇게 해도 된다고. 자, 그럼 일단 값을 관계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 남은 거리가 y였으니까 전체는 얼마였어? 420. 자, 이동 거리는 뭐 곱하기 뭐였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죠? 자, 속력은 얼마야? 120. 시간은 얼마야? x. 아까 맞잖아. 따라서 120 곱하기 x를 전체에서 빼면 된다. 이게 뭐지? 이거 뭐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써가지고 식 세워도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거의 결론은 잘 안 되면 표를 그리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저는 이 문제의 흐름을 이해를 해서 그냥 바로 식을 세울게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근데 처음만 오늘 숙제 내주는 것만 표 그리는 걸로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는 사실 표를 안 그려도 바로 그냥 보이는 게 있어. 그런 건 식을 세워. 자, 근데 뭐가 중요한 거야? 문제 읽고 그냥 답만 촥 내고 넘어가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문제 풀이에 식은 다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니네가 이번에 해야 되는 연습이 식 세우기잖아. 따라서 문제마다 식은 꼭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값을관계 설정한 거 꼭 표시 좀 해놓자.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를 x로 놓고 뭐를 y로 놨다. 그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표만 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꼭 지켜서 우리 좀 문제 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마지막 예제하고 좀 쉬었다 가자. 자, 마지막 거는 문제를 겁나 많이 틀려 애들이. 학교 시험 문제 이번 작년에는 몇 번 나왔는데
나는 이 문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 왜냐면 내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알려줬잖아. 알려줬잖아, 얘들아. 그러면 풀 수 있거든. 자, 자동차에 관련된 건데요. 고속실행 아니고 이게 자동차 연비라고 알아? 연비가 뭐예요? 들어는 봤나? 전혀 몰라? 연비가 뭐냐면 그냥 정해져 있는 거야. 연비가 1리터당 그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키로수를 얘기해. 그래서 연비가 13km다. 보통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1리터야. 그럼 이 자동차는 1리터로 13km 딱 달리고 멈춘다라는 뜻이야. 그럼 상식적인 판단. 어떤 차를 파는 게 더 경제적이에요? 아랫게 훨씬 더 많이 달리니까 동일한 기름으로 많이 달리니까 얘가 더 경제적이죠. 그렇죠? 나중에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엄마 우리 차는 연비가 얼마야? 한번 물어봐. 부모님들 다 알고 계셔. 자기 차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 차 타고 왔다 갔다 할 경우 많이 있잖아. 차에 보면 이게 써 있어요. 유리창에도 써 있고요. 요즘은 시대가 좋다 보니까 그 운전석에 앉아는 봤지. 운전 안 해봤겠지. 핸들이 있고 계기판 있는 거 알죠? 이렇게 계기판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계기판이고 앞에 핸들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 앞에 보면 액정 같은 그 계기판 화면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바늘이 두 개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자동차 정보가 나와. 그럼 거기에 뭐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이 자동차의 연비가 표시가 돼 있어요. 참고하시오.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차에 그래서 뭐 어떤 차량이든지 연비를 볼 수 있어요. 요즘 차는. 자, 그러면 연비 문제인데 왜 말이 틀리냐면 내가 아까 말한 나쁜 습관이 있지. 문제 보고 그냥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라고 식 세우는 거 스킵하고 답만 내는 연습만 한 애들 다 틀려. 자, 니네도 이게 반성해야 돼. 니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자, 1리터로 20km를 가는 자동차가 있대. 자, 굉장히 훌륭한 자동차예요. 자, 어떤 차가 있는데 50리터의 기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기름 넣고 달리면 기름의 양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정동아, 좀만 참아봐. 자, 300km를 달렸대, 이 자동차가. 남은 기름의 양을 구해보아라. 사실 이것도 머리로 탁 쓰면 계산이 되기는 해. 해볼까? 어떻게 돼? 야, 리터당 20km를 가? 그럼 식을 쓸 수는 있지. 1리터에 20km를 가면 Xkm 가면은 300km를 X리터를 쓰면은 300km를 간다. 비례식도 가능하지. 이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자꾸 얘기하잖아. 식수기 해야 돼요. 답만 내는 거 옳지 않아요. 그 다음은 얼마야? 15? 15니? X가 15지? 그렇지. 자, 그럼 15리터 쓴 거잖아. 쓴 거잖아. 그럼 남은 기름의 양은 50에서 빼면 되겠다. 답은 35리터야.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많은 애들은 이렇게 계산을 잘 못해. 사실 잘 못해. 이게 누구한테 정말 쉬운 거지만 많은 애들은 이걸 잘 못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조건 보고 대입해서 푸는 연습을 한 애들이 못하는 거야. 아니 그분들은 식수요기 했겠어요? 안 했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이게 내가 몇 년씩 해보는데 말을 안 들어. 식 좀 세워봐. 모르겠어. 표 좀 그려봐. 제발 좀 해봐라. 내일 모레 시험회장님 언제까지 똥꼬집 뿌릴래? 귀찮아요. 아이고. 귀찮은 거야. 귀찮은 건데 시험 문제 못 풀면 지손해지. 알았지? 여러분들 처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듣고 해보라고. 알았지?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표를 한번 그려보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값을 가는 게. 자, 우리는 일단 식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값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값을 가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에 따라서 뭐가 바뀌나요? 달린 키로수에 따라서 기름의 양이 바뀌지. 맞지? 많이 달리면 많이 줄어들고 조금 움직였으면 조금 줄어들고. 이해됐어요? 뭐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 주행 거리에 따라서 달린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뭐가 바뀌어? 남은 기름의 양이 바뀌어. 그래서 요게 X고 요게 Y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표를 또 그려보자. 이게 대부분 된다고, 이게. 도형 문제 같은 경우는 표 그려서 하는 게 불편한 점은 좀 있기는 해요. 그건 이제 문제 풀면서 내가 보충 설명 다 해줄게. 원칙은 일단 모르겠으면 이거 하라고. 선생님이 문제가 왜 있겠어? 니네 어려운 거 해결해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 아니겠어? 왜 말을 안 들어보는데? 자, 그럼 또 생각해보자. 이 자동차가 아예 안 움직였어. 0km 움직인 거야. 그럼 기름 줄어 안 줄어? 안 줄지. 그럼 50m 그대로 있겠네. 또 반복적이다. y절편이네요. 맞지요? 그러면 얼마큼 움직였을까를 계산해보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해보자. 아까는 지금 막 여기까지 막 0에서 1 한칸 퍼졌잖아. 근데 이번엔 1리터에 20km 간다고 키로수가 써있잖아. 이렇게 하면 되죠. 이 자동차가 20km를 움직였어. 그럼 몇 리터 줄어들어? 1리터 줄어들겠죠. 1리터 써먹겠죠. 그래서 50에서 1을 떼면 되겠지. 자, 더 이상 안 하면 돼. 왜? 두 개만 있으면 다 구할 수 있어. y절편 50 맞지? 맞지? 기울기 찾자. 기울기 찾자. 기울기는 x의 증가랑 분의 y의 증가랑이 돼요. 이 문제를 식스 못 세우는 가장 큰 이유. 기울기를 몰라. 기울기를 못 세워요. 바보 같은 것들 기울기 22래. 해보면 알아. 잘 봐. 20대 말이죠. y는 1이 줄었죠? 자, 따라서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20분의 1이지. 엉뚱한 거 나오지? 얘들 다 틀린다고. 못해. y절편 얼마야? 50. 자, 따라서 10은 기울기 y절편. 이렇게 세워야 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이게. 식 세우는 거예요. 답 내는 게 아니라. 자, 그럼 300km를 달렸다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300km는 무슨 값이야? 달린 거리 아까 x라고 났잖아. 따라서 x km, 300km 달린 후에 남은 기름의 양은 결국엔 x에다가 5 대입하라는 거야. 300km 대입하라는 거죠. 따라서 얘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f 300값 찾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야. 오케이? 물어본 건 남은 기름의 양이잖아. y값 물어본 거지. y값. 따라서 얘는 함수값 f300 찾아라. 라는 거야. 자, 300 대입해보세요. 15 나오죠? 맞지? 이거 빼니까, 더하니까 얼마야? 35가 나오는 거야. 아까 했던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과정 없이 답만 내는 거는 옳지 않다. 적어도 2단원에서는. 자, 결론. 4번에서의 결론. 식 세우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먼저 수반돼야 되는 건 가불관계 설정을 통해서 미지수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두 가지예요. 가불관계 설정 후 표를 이용해서 기울기와 y절편 찾자. 그 다음에는 문제에서 물어본 거를 풀이해보자. 이 말입니다.